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3장 들어갈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을 마쳤죠. 그래서 사실 2장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1장부터 7장 중에 2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3장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3장은 신경 조절과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신경이라는 게 어떤 거죠? 신경. 자, 우리가 뇌를 통해서 뇌가 우리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근육아 수축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경이 쭉 가서 근육으로 연결이 돼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명령이 근육으로 갈 때 이 신경을 타고 간다.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신호 전달이 일어날 때 이 신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신경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신경계겠죠. 신경계. 그래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 뇌 그리고 척수라고 해서 이 등에 척추뼈 있죠. 척추뼈 안에 척수라고 하는 이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와 척수를 합쳐서 우리 몸의 가운데 있죠. 센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뒤에 가서 분류를 조금 배울 거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여기가 중추신경계,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우리 몸 끝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우리 신경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작게 들어가 보면 이 신경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신경계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얘는 특별히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뉴런. 그래서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뉴런, 신경세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는 이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 또는 신경세포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기본 단위, 그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뉴런들이 모여서 우리 신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영역, 여기 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수상돌기라고 하고요. 수상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세포체.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삭. 길게 뻗어 있는 축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부터 보시면 얘는 이제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 왜냐하면 얘가 이제 나뭇가지처럼 생겼죠. 나뭇가지. 그래서 가지돌기라고도 하고 수상돌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여기 보이는 이 뉴런을 조금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뉴런들이 우리 몸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시작돼서 다음 신경으로 또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가게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호를 받는 부분, 그죠? 신호를 여기서 받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수상돌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세포체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주황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세포체, 신경세포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는 얘는 핵이 존재하고 있어요. 핵. 그렇죠? 얘도 세포니까 핵이 있겠죠. 그 핵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세포체다. 그리고 얘는 영양과 대사를 담당한다. 그렇죠? 얘도 세포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영양을 담당을 하고요. 대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 있었죠. 얘도 신경 활동을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니까 그런 대사들을 이 세포체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수상돌기에서 받았던 신호들을
여기 세포체에서 모이겠죠, 이 신호들이. 그래서 이 세포체가 다른 세포로부터 받은 신호를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성돌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세포체에서 통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바로 축삭이다. 좀 길쭉하게 생긴 축삭. 자, 축삭은 이 신경 자극을 근처 뉴런에 전달을 해요. 그죠? 여기서 받아서 신호가 쭉 와서 얘는 다음 신경으로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축삭이다. 그리고 이 축삭의 끝부분, 여기를 축삭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죠. 그죠? 축삭의 끝, 축삭 종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뉴런 영역 세 가지, 이 수성돌기, 그 다음 세포체, 그 다음 축삭,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수반세포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자, 요 세포, 신경세포 그림을 보시면 여기 축삭이죠, 여기가. 근데 여기 주황색 부분 말고 주황색 부분이 쫙 있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 이 주황색 뉴런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수반세포라고 합니다. 그쵸? 축삭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 얘네가 수반세포다. 자, 그래서 수반세포 보시면 얘는 축삭을 감싸는 절연물질, 절연물질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말해요. 절연물질. 그래서 이 절연물질인 마이엘린 수초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이 축삭이고요. 축삭을 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싸고 있는 이 세포를 수반세포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이엘린 수초라고 하는 절연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얘는 이제 돌돌 만다고 해서 마리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절연물질이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만 전기가 통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마리집들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랑비의 결절 아시겠죠? 이 노란색이 수반세포 또는 이제 수반세포가 만들어낸 마리집, 마이엘린 수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자, 랑비의 결절을 보시면 자, 얘는 마이엘린 수초 사이에 수초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마리집이랑 마이엘린 수초가 똑같은 거예요. 마리집 사이에 마리집이 없는 부분,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리집이 없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가 랑비의 결절이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하고 여기만 전기가 통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도약전도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도약이라는 거는 뭔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점프, 도약한다. 그죠? 그래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랑비의 결절만을 통해서 점프해서 이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 랑비의 결절에서 랑비의 결절로 이 신경 신호가 점프하듯이 가는 요거를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수반세포가 만들어낸 마리집 때문에 랑비의 결절이 생기고 이 랑비의 결절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방금 봤던 도약전도 있죠. 그거를 토대로 이 신경 전달 속도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여기 있는 마리집 신경,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달팽이가 집이 없으면 민달팽이고, 그렇죠? 뭐 머리카락이 없으면 민머리고, 그렇죠? 얘는 마리집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쭉 돼 있죠, 얘는. 그리고 얘는 마리집이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뭐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신경이 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더 빠를지, 그거를 보니까 이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다. 근데 여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얘는 이것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도약 전도가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이 신경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번에는 둘 다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굵기가 다른 두 신경이 나왔습니다. 그죠? 굵기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이 신경 섬유가 굵을수록, 이렇게 굵을수록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신경 섬유가 굵을수록 이 저항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느리다. 좁은 거는 느리다. 하지만 여기 굵으면 얘가 조금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섬유가 굵은 것이 얇은 것보다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앞에서 봤던 이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요. 신경 섬유가 굵을수록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걸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신경세포에서 정기적 신호 전달 순서로 옳은 것은, 그죠? 신호 전달 순서. 자, 일단 신경 자극이 와야죠. 신경 자극이 어디로 들어온다? 수상돌기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죠? 수상돌기가 이 신경 자극을 받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수상돌기가 받아서 세포체로 신경신호가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체, 그 다음에 이 신호가 길다랗게 축삭으로 간다 그랬고, 이 축삭에서 축삭 종말, 이 축삭의 끝으로 가서 이제 다음 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순서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절 뉴런의 구조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 단원도 한 2페이지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막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2페이지 정도만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절 막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막전이라는 게 대체 뭐냐? 막전이라는 거는,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신경세포 하나가 있죠. 뉴런. 이 신경세포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쵸? 여기 뭐 마리집도 있고, 여기가 랑비의 결절 있고,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세포 안쪽이랑 여기는 세포 바깥쪽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 짓는 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죠? 이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세포막이 있죠. 그래서 막전이라는 거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되죠. 그래서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의 전위차를 이 막전이라고 합니다. 자, 전위차라는 거는 어떤 전기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전기라고 하면 우리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전지도 보시면 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이것처럼 이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 극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막전이라는 거는 이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의 전위차,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차이를 막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귀여운 꼬마 한 명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전선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안쪽에 하나,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이 전선을 꽂아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비교를 해서 수치가 뭐 플러스 30이다, 마이너스 7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막전이가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30이 나왔다. 그러면 뭐 안쪽이 플러스라는 건지 바깥쪽이 플러스라는 건지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반드시 세포 안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어디다? 세포 안쪽이 기준이다. 알겠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30이라고 막전이가 나온다면 이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에 비해서 더 플러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70이다. 자, 그러면 안쪽이 기준이니까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70이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세포 안쪽이 기준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전위차,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 차이가 대체 왜 생기느냐? 궁금하죠? 그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이온들이 있는데 얘네 같은 이온들에 의해서 이 전위차가 발생을 한다. 자, 왜냐하면 여기 칼륨 이온 보시면 여기 K 플러스 돼 있죠. 그죠? 나트륨도 Na 플러스 돼 있고, 이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가 적혀 있는 이온들을 양이온, 그죠? 양이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플러스는 양이온, 마이너스는 음이온. 이런 이온들에 의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세포 안쪽에는 지금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딱 봐도 이제 마이너스가 많죠. 그죠? 반대로 이 바깥쪽에는 플러스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바깥쪽이 지금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안쪽이 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막전이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안쪽이 기준이니까. 자, 실제로 우리 신경세포,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안정시에, 그러니까 아무런 신호도 받지 않았을 때 안정시에 세포 바깥쪽에 비해 세포 안쪽이 음성,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세포 바깥쪽이 플러스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위에서 봤던 이런 이온들 때문도 있지만 이 이온의 농도 차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 안쪽에는 뭐 단백질이라던가 우리 뭐 ATP 할 때 배웠던 ATP의 그 P, 포스페이트, 그게 인산염이었죠. 이런 인산염, 뭐 유전물질, 이런 것들이 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세포 안쪽이 더 마이너스다. 자,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다. 기억하세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페이지예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온 통로라는 게 나옵니다. 또는 이제 통로, 채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여기 있죠. 지금 뉴런에서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이 세포막이 있다 그랬고, 자, 여기를 좀 확대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이 있고 여기가 세포 안쪽, 이쪽이 세포 바깥쪽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앞에서 봤던 이온들 있죠. 뭐 칼륨, 그리고 나트륨, 염화이온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온들은 요 두 개입니다. 칼륨 그리고 나트륨,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이온들은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이온 통로 또는 채널, 이온 채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은 세포막에 있는 이런 통로, 이온 통로를 통해서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이온 통로라는 거는 이게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신경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 이온 통로가 열렸다가 닫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의 투과성을 조절한다 돼 있죠. 투과성, 뭐 통과, 이온이 통과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한다. 이 통로가 열리고 닫힘으로써. 자, 그리고 이 이온들은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먼저 보시면, 자,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아요. 저 그림 보시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는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트륨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입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온다. 그죠? 근데 이 칼륨은 반대예요. 칼륨은 세포 안쪽이 더 높습니다. 그죠? 그림 보시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는 몇 개 없죠. 그래서 이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죠? 얘는 그래서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트륨은 유입되고 칼륨은 유출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트륨 농도가 세포 바깥쪽이 높은 거, 그리고 칼륨은 세포 안쪽이 높은 거. 자,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 이번 단원을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오늘 강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까먹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막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 요약해보면, 자, 일단 뉴런의 구조 배웠죠? 우리 수상돌기, 그리고 세포체, 축삭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슈반세포 배웠죠? 이 축삭을 싸고 있는 마리집 또는 마이엘린 수초, 이거를 슈반세포가 만든다고 했고, 이 슈반세포, 마리집들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랑비의 결절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에서 랑비의 결절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배웠죠? 그래서 이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전달 속도가 더 빠르다 했고, 그리고 이 얇고 굵은 것 중에는 굵은 섬유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막전이 잠깐 봤죠? 막전이라는 거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이 전이차라고 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세포 안쪽이 기준이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막전이라는 거는 뭐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이런 이온들 때문에 막전이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안정시에 이 막전이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온 통로 배웠습니다. 나트륨, 칼륨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많고 칼륨은 세포 안쪽에 많다. 그죠?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고,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되려고 한다. 요거까지 잘 기억하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